새벽의 투명한 빛 아래 제주 바다는 깊고 우울한 파란색을 드러냈다. 해안은 잊혀진 시간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솟아오른 바위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작은 파도는 리드미컬하고 최면적인 속삭임으로 어두운 모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바로 그곳, 고요함과 비밀이 얽힌 이 풍경 속에서 젊은 지민은 몇 주간이나 숨을 곳을 찾았다. 지민은 27살의 나이로 아몬드 모양의 눈의 바다의 광활함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섬세한 얼굴을 가졌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짭짤한 바람에 춤을 추듯 흔들렸다. 서울에서 태어난 지민은 전통적인 가정의 기대를 항상 짊어지고 있었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그녀의 삶은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다. 명문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가족의 관계를 굳건히 할 결혼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지민 자신도 풀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지민은 답을 찾기 위해 제주로 떠났다. 제주도는 그 풍부한 문화유산과 내성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섬이었다. 그녀는 한옥마을에 머물기로 했고 구불구불한 지붕과 한지 창문을 가진 전통적인 한옥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 건축물의 단순함은 서울에서의 차갑고 호화로운 생활과는 상반되는 상쾌한 대조를 이루었다. 집은 바다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었고 파도 소리는 그녀의 성찰을 위한 지속적인 배경음악이 되었다. 그날 아침 지민은 해변을 걷고 있을 때 바위에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바다를 응시하며 몰두한 듯 보였다.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고요한 품위가 묻어났다. 지민은 다가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남자가 고립되어 있는 모습, 마치 풍경의 일부분처럼 보였던 점이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아름답죠? 남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지민을 놀라게 했다. 네. 지민은 가까운 바위에 앉으며 대답했다. 바다는 항상 비밀을 간직한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강인함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인상 깊은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으며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듯했다. 아마도 우리가 결코 풀지 말아야 할 비밀들이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지민은 도현을 만났다. 34세의 도현은 개인적인 비극 이후 제주로 이주한 미술가였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그는 고립된 생활을 시작했고 그림과 고독 속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다. 지민과 도현의 만남은 빠르게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해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지민은 도현이 깊은 생각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단순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도현은 그녀에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격려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복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느낄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특히 화창한 어느 날, 도현은 지민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한 그 공간은 혼돈과 예술이 뒤섞인 곳이었다. 곳곳에 캔버스가 널려 있었고 그중 일부는 미완성된 작품들이었으며 다른 작품들은 제주를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해요. 지민은 감탄하며 말했다. 이곳의 영혼을 정말 잘 담아내셨어요. 도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늘이 있었다. 예술은 내 삶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그저 남은 공허함을 반영하는 것만 같아요. 지민은 가슴이 아픈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하나의 캔버스에 다가가 부드럽게 가장자리를 만졌다. 어쩌면 그 공허함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찾는 곳일지도 몰라요. 날은 주일이 되어갔고 지민과 도현 사이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의 관계에는 뭔가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을 서로에게 끌어당긴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민은 제주에서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기다리고 있는 의무를 마주해야 했다. 지민이 제주에 머무는 마지막 밤, 도현은 그녀를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간단하지만 맛있는 전통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 김치, 불고기, 전, 미역국. 촛불이 벽에 춤을 추듯 비추며 아늑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저녁을 마친 후 그들은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바닷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도현은 지민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끝이 부드럽게 그녀의 피부를 스쳤다. 당신은 내 삶에 내가 다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감정이 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서울에서의 현실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고백했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는 다가가며 말했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고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키스는 욕망과 고통, 희망이 뒤섞인 것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에 무한함을 담으려는 듯했다. 다음 날 지민이 제주를 떠날 때 그녀는 자신에게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기차가 서울로 돌아가는 현실로 그녀를 데려가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수평선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마치 바다가 그들만의 사랑을 간직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밀 같았다. 서울에 돌아온 지민은 일상을 되찾으려 했지만 도현의 존재는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그들의 대화, 바닷소리, 함께한 순간들이 그녀의 기억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제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움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몇 달 후 지민은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다. 단단하고 친숙한 글씨체로 된 봉투는 제주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떠나기 전에 단지 작별을 고하러 와주세요. 지민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그 부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민이 제주에 도착했을 때 도현의 작업실은 고요했고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햇빛이 그녀가 그토록 감탄했던 캔버스를 비추고 있었다. 작업실 한가운데에는 미완성된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바닷바람에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초상화였다. 그러나 도현은 그곳에 없었다. 한 이웃이 그녀를 찾아와서 도현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떠났다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해주었다. 지민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보여준 남자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고 그들이 나눈 사랑은 그들을 잊게 한 바다에 의해 간직된 채로 있었다. 그녀는 해변에 앉아 바다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나눈 사랑이 바다처럼 영원하지만 닿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해가 지는 동안 울었고 그곳과 그곳을 사랑한 남자는 그녀의 일부로 남을 것임을 알았다.